물반 고기반. 농사를 지으려면 물고기를 잘 키워야 돈이 되거든요. 물 관리도 물고기에게. 이 애들이 물이 좋다는 증거예요. 패션 디자인 업계 인재 도전. 농사에 농자도 몰랐어요. 패션 디자인 박사 논문 쓰다가 농사에 꽂혔죠. 손가락 하나로 농사 짓는 새내기 농부. 귀농 1년 차에 200평에서 억대 매출을 올린다면 비전 있는 거 아닐까요? 촉망받는 패션 디자이너에서 청년 농부로 전업. 귀농 1년 차에 억대 농부가 된 이야기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특별한 일에게 농부를 만나러 간 우리 훈이 PD.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작물로 부자가 되신 거예요? 이쪽으로 따라오시죠.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제작진을 이끈 청년 부자 농부. 과연 농부를 당당하게 만든 작물의 정체는? 이게 바로 저를 부자로 만들어준 아이들입니다. 푸릇푸릇한 이파리들이 가득한데요. 이게 바로 샐러드 채소예요. 건강이 쑥쑥 신선한 샐러드 채소가 복덩이 작물이라는데 과연 이 작물로 올린 연매출은 얼마나 될까요? 저는 샐러드 채소로 연매출 1억 2천만 원을 올리고 있는 이아름입니다. 농부 경력 1년차 연매출 1억 2천만 원. 이아름 부자농부를 소개합니다. 농지 면적 약 660제곱미터에서 결코 작지 않은 커다란 도전을 시작한 부자농부. 샐러드 채소에 어떤 포부를 담고 있는지 그 청춘 일지를 열어보겠습니다. 햇빛 내리쬐는 농장의 아침. 이아름 부자농부의 첫 일과가 시작됩니다. 딸깍 버튼 하나에 열리는 장막. 하우스 안에 또 작은 하우스를 설치한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작은 하우스는 이슬을 막아주는 터널이에요. 비닐이에 자동적으로 개폐기가 달려 있어가지고 비닐이 내려오고 닫히고 열리고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슬이 작물에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햇빛을 강하면은 강합성된 부분이 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햇빛에 입대임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슬이 맺히는 것을 차단하는 장치. 이슬 맞을까? 잎이 타지는 않을까? 애지중지 키우는 샐러드 채소. 그런데 색이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네요. 유럽형 종류이기 때문에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저희 농장에서는 40가지 종류를 키우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10가지 정도 작물을 생산하고 있고요. 카이피라, 힐버트, 데카르트, 하프렉스, 그다음에 그린글레이스, 로메인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아이는 카이피라라고 하는 건데요. 카이피라는 아삭한 식감이 좋고 단맛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햄버거에 들어가는 양상추를 대신해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 아이는 데카르트라고 하는 건데 꽃처럼 되게 이쁘게 생겼죠. 잎사귀를 보시면은 작은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밑동을 자르면은 손질하기도 편하고 작지만 아삭한 식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안에 수분감도 많고 달고 아삭거려요. 피디님도 하나 드셔보시겠어요? 잎 채소가 달다고요? 식감이 정말 아삭거리고 진짜 단맛이 좀 느껴지는데요? 그쵸, 신선하죠? 그냥 풀인데 신기하네요, 맛이. 예. 어떻게 샐러드 채소가 이렇게 달고 아삭할 수 있을까요? 그 비법은 이겁니다. 어디 작물이 심어진 판을 번쩍 들어 올리니 드러나는 물과 긴 뿌리. 아하, 수경 재배가 그 비법이었군요. 저희는 수경 재배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수경 재배와는 조금 다릅니다. 수경 재배는 수경 재배인데 아하, 다르다. 여기 애기들 보이세요? 아기들? 물뿐인데 아기들이 어디 있어요?
손가락 가리키는 곳을 천천히 따라가 보니 뭐가 움직입니다. 혹시 이건가요? 아기라고 말한 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치어들도 있고요. 새우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저희는 물이 아주 깨끗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죠. 저희 물은 지하수입니다. 100m 밑에서 저희는 올려져서 공급되고 있어요. 매년 수질 검사를 받아 청정수를 확인한 것도 모자라 살아있는 치어로 입증할 필요가 있을까요? 물이 안전하다는 것도 보여드릴 수 있지만 요 애기들은 저와 함께 일하는 파트너입니다. 이 치어들이 파트너라고요? 샐러드 채소를 키우는데 어린 물고기가 무슨 연관이 있다는 걸까요? 제 파트너를 키우는 곳입니다. 평범한 대형 수조. 아니 이게 다 뭐죠? 물고기? 그 치어들이 이렇게 다 큰 거예요? 그런데 검은 물고기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향어랑 금붕어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 아쿠아포닉스는 물고기의 배설물이 미생물과 결합을 해요. 그러면 식물이 그거를 흡수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깨끗한 물로 정화가 돼요. 그 정화된 물이 이렇게 물고기 배드로 흘러나오는 자연 친환경적 순환 농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물고기 양식과 수경 재배의 합성으로 물고기와 작물을 함께 길러 수확하는 아쿠아포닉스. 물고기를 키우면서 발생하는 유기물로 식물을 수경 재배하는 순환형 시스템입니다. 이 물고기들이 채소를 재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데 그러면 물고기라면 다 가능한 건가요? 엽채류를 생산하기 때문에 염분기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민물고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로 채소를 키우는 아쿠아포닉스 농법이 저의 성공 비법입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아쿠아포닉스 농법으로 친환경 채소를 생산하라. 물고기의 유기물을 활용한 아쿠아포닉스, 안정적인 물고기 사육이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농사도 처음인데 물고기까지 쉽지 않았답니다. 큰 돈 들여 800여 마리를 입사시키고 얼마 후 폐사한 물고기들 고스란히 손해를 입었습니다. 생계형으로 봤었을 때는 아무래도 조금 미숙하다 보니까 제가 이 업에 아직 몸을 담은 지도 얼마 안 됐고 하니까 눈물을 머금고 사실 도망을 가고 싶었습니다. 도망 대신 정면으로 맞선 부자농부. 그날 이후로 물고기 키운 물을 수시로 물병에 담아둔다는데요. 설마 물고기 키운 물을 마실 일은 없고 이 물을 뭐에 쓰려는 건지 물병을 챙겨 농장을 나서는 부자농부. 이 미스터리한 일을 석 달에 한 번씩 반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참을 달리는가 싶더니 부산? 그렇게 1시간 남짓 달려 한 건물에 들어섭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아빠. 네. 잘했었나? 네. 고생 많지? 네, 알겠습니다. 수조에 물을 들고 아버지를 찾아온 부자농부. 물병의 용도는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듭니다. 아빠 물 떠왔어. 아, 이거 수조에 있는 거야? 네. 한두 번 해온 일이 아닌 듯 수조에 물을 들고 이동하는 부녀. 그리고 또 다른 용기에 옮겨 담습니다. 이게 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저희가 수조 안에 있는 물을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수조에 물을 분석한다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반도체업을 하시고 계시는데 수질 분석하는 기계가 마침 있어서 제가 도움을 항상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한 데이터를 좀 만들기 위해서 한 번씩 물을 떠서 이제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하게 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 분석 기계가 있는 아빠 찬스를 받아 수조에 물이 안전한지 물고기가 크는데 문제가 없는지를 보는 것. 물고기 폐사의 재발을 막기 위함은 기본. 채소를 키우는데 안전한 물로서 불안 요소가 없는지 거듭 확인한다고 합니다. 조금 더 소비자분들에게 저희 먹거리가 더 건강하고 안전함을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수시로 지금 이렇게 저희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철저한 수질 검사로 건강한 채소를 생산하라. 수질 검사를 끝내고 바삐 움직이는 부자농부 부녀. 참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거 봐 여기. 아니 근데 진짜 잘 자랐더라고. 진짜 나도 그래. 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뿌리도 상당히 좋아. 그러니까. 그지? 이번에는 잘 된 컸어. 거. 맞아. 잘 됐어. 색깔도 이쁘게 나오네. 색깔이 진짜 좋더라고. 맞아. 아버지 연구실 건물에 수조와 채소. 아니 여기서도 채소를 키우네요. 여기는 아쿠아포닉스로 수직형 타입으로 지어진 스마트팜입니다. 수직형 아쿠아포닉스요. 농장의 단층 패널 구조가 아닌 층으로 이루어진 아쿠아포닉스 패널. 아하, 효율이 높겠는데요. 다단층을 하게 되면은 동일 면적에서도 더 수직형으로 높게 쌓을 수가 있기 때문에 면적 대비 고부가가치를 높일 수가 있는 거죠. 장점이라면 스마트팜은 온도나 습도를 저희가 이제 에어컨이나 이제 다른 시설로 컨트롤을 365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후 영향을 받는 하우스 타입보다는 조금 더 품질이 좋은 상품을 생산할 수가 있는 거죠. 단층 아쿠아포닉스 구조에 스마트팜 기능을 더한 다단층 아쿠아포닉스. 분명히 여기에는 장단점이 다르게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데이터를 축적해서 저희가 실패할 요인을 적게 하여가지고 조금 더 규모를 확장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딸의 도전을 응원하며 수질 검사며 새로운 시설 확장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부자농부의 아버지. 어제도 그 야채 해가지고 네, 야채로. 샌드위치 해가지고. 맛있었지. 그러니까 뭐 샌드위치 몇 개 먹어도 맛있지. 좋은 야채 많이 만들어. 많이 만들어서 끓일 때 많이 드리고. 그래 할 수 있도록 해야 돼. 알겠습니다. 패션 디자이너 박사 과정 중인 부자농부에게 농사를 권한 부자농부의 아버지. 안수를 때도 사실 부모라면은 어느 누구라도 똑같이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믿음 그 자체이기 때문에 늘 믿고 있습니다. 파이팅. 하하, 저도 파이팅입니다. 다음 날 일찍부터 수조 옆에서 바쁘게 작업 중입니다. 멀리서 보면 그저 꼬무락꼬무락 소꿉놀이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구멍난 투명판에 굴러다니는 원형 입자. 뭔지 일단 봐야겠습니다. 뭘까요? 스펀지 너무 많이 눌렀어. 그럴까요? 이거 봐. 너무 눌러가지고. 미안해. 조금만 살살 눌러줘. 알았죠. 살살만 눌릴까? 저기요, 지금 무슨 작업 중인가요? 씨앗을 저희는 발화시키기 위해서 스펀지가 물을 더 많이 흡수할 수 있게 눌러주는 거예요. 물이 흡수되고 나면은 판을 옮겨서 도구를 사용해서 씨앗을 파종하는 작업입니다. 아하, 물 먹인 스펀지 구멍에 씨앗을 하나씩 넣는 작업을 했던 것이었군요. 아하, 이렇게 하니까 손쉽게 해결되네요. 파종을 끝낸 판은 옮겨 다단층 구조물에 올려놓습니다. 이 시설은 또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여기는 지금 발화실이고요. LED로 지금 씨앗을 발육시키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파종을 한 후에 일주일이 되면 이 정도의 상태로 아기들이 성장을 합니다. 그 성장이 되면은 2주 차는 이 정도로 잎이 더 넓어지면서 커져요. 24시간 밝힌 LED 조명에 성장한 새싹. 2주 후엔 자리를 옮겨 아쿠아포닉스 패널에 정식을 합니다. 일일이 손을 써 옮겨야 하지만 이후부터는 수확까지 손 쓸 거 없이 물고기 유기질로 쑥쑥 큰답니다. 발화된 씨앗이 이제 싹을 틔우면은 이 수조 베드에 나와서 이제 정식하는 단계예요. 정식부터는 1달 반 정도 되고 있어요. 정식 1달 반 만에 최소 수확을 한다면 다작 가능하겠는데요.
수확 횟수는 11기작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11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11번의 수확을 함께 해주는 건 김수영 씨 단 한 명뿐. 바쁜 일정을 보내다 보니 정작 인생사 챙길 여력이 없답니다. 아빠 빨리 결혼하래. 슬퍼. 네가 먼저 가라. 언니가 먼저 가야 될 텐데. 간 순서 없다. 이 동생이 원래 본 직업은 바리스타예요. 바리스타인데 제 지인의 굉장한 친한 친구였는데 일하는 모습을 보고 이 친구는 제가 스카우트를 해서 같이 함께 일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열심히 꼬셨습니다. 네. 저한테 힐링하면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라왔는데 행복한 것 같아요. 한 번씩 이제 농사일이 많이 부지런해야 되니까 일이 많아서 힘들기는 했는데 그래도 그것보다 즐거운 일이 더 많아가지고 아직 후회한 적은 없어요. 몸값을 제대로 안 쳐주면은 독립 준비도 해야겠죠. 몸은 고대도 채소 자라는 것 보면서 힐링이 된다는 청년 농부들입니다. 스트레스는 없지만 일이 끊이지 않는 게 또 농사지요. 잘 키운 채소 잘 판매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시고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 오시는 고객님들도 많으세요. 입소문을 타 주문이 늘어나는 상황. 매일 주문량만큼 수확해 바로 보내니 농장의 신선함까지 배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송이째 그대로 판매되는 샐러드 채소 수확 요령이 있답니다. 이렇게 쫙 올리신 다음에요. 요 밑에 있는 스펀지를 손으로 똑 하고 따시면 이렇게 쉽게 수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 판매량은 얼마나 되나요? 하루에 평균적으로 나가는 수확량은 20kg예요. 잎채소를 수확하는 건지 꽃을 따는 건지 초록빛 꽃이 활짝 폈습니다. 수경재배의 특성상 힘이 덜 드는 수확 작업. 금세 가득 채워집니다. 크기는 풍성해도 무게가 가벼워 옮기는 일도 거뜬. 두 사람 작업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두 개씩이나 들고 왔어. 수확한 채소는 바로 포장 작업을 하는데요. 티끌 정도만 떼어주고 무게별로 담아줍니다. 한 봉투에 500g씩 들어가는데 500g 그리고 1kg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고요. 당일 출고되는 샐러드 채소. 그렇다면 주요 판로는 어떻게 되나요? 주요 판로는 직거래나 이제 카페 도소매로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쿠아포닉스로 재배된 샐러드 채소의 연 매출은 얼마나 될까요? 샐러드 채소 직거래 및 카페 도소매로 연매출 1억 2천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샐러드 채소 직거래 및 카페 도소매 판매로 연매출 1억 2천만 원. 제가 이 업을 하기 전에 패션업에 종사를 했었어요. 패션업을 하면서 제가 강의도 같이 하고 있었는데 패션업이라는 거는 타겟층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농업이라는 것 자체는 타겟층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건강한 먹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더 공부를 매진을 하게 됐어요. 화려한 패션 디자이너업에서 미래를 계획했던 이아름 부자농부. 더 큰 포부를 가지고 농사를 시작했지만 현실을 자각하게 될 때도 많았답니다. 지난 여름에는 비가 엄청 많이 왔잖아요. 수조 쪽에 물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수조 밑으로 흙이 파여가지고 수조가 조금 기우는 현상이 있었어요. 배수구가 뒤쪽에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바람에 막혀가지고 물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 물을 새벽 동안 열심히 이렇게 퍼낸 기억이 있네요. 폭우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하우스 배관 공사를 다시 하고 물고기 폐사를 막기 위해 아쿠아포닉스 농법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한 부자농부. 다양한 시행착오들의 결과 고품질 샐러드 채소를 생산하게 됐고
정기 구매 고객들이 늘어 수익이 상승 중이라고 합니다. 패션과는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농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과학 같아요. 과학은 답이 있잖아요. 또 그 답을 찾으니까 또 재미가 있어요. 그러면 또 공부를 하고 싶은 또 의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업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햇볕이 따뜻해진 오후, 농장 밖에서 잠시 쉬는가 했더니 화면 가득 화살표들을 조작 중입니다. 손가락 턱턱 스마트폰 조작에 하우스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한겨울 귀한 햇빛이 꽉 들어찹니다. 스마트팜 시설을 환경 제어로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업을 하다 보면은 비가 갑자기 올 수도 있는 부분에는 강온 센서가 있기 때문에 천창을 닫아주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멀리서도 저희가 이제 온실 내부의 온도가 올라가면은 버튼으로 해가지고 개폐를 하고 닫고에 따라서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열리고 닫히고 최소 인력으로 농사가 가능한 세상입니다. 스마트팜으로 여력이 생긴 시간엔 또 다른 일을 처리합니다. 뜰채로 물속을 훑는 부자농부, 어린 물고기라도 잡나 했더니 흙을 건져냅니다. 이거는 물고기의 배설물이 이제 쌓이는 거예요. 물고기의 배설물이라고요? 물속 바닥에 쌓인 물고기의 배설물, 생각보다 많네요. 필터링을 쓰지 않는 노필터이기 때문에 당연히 물고기들의 배설물들이 조금씩 이렇게 축적돼요. 물고기의 유기물들이 식물에게 좋은 양분이 되어준다고 하는데 왜 굳이 걷어내는 건가요? 이 물고기 똥이 채소의 영양분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물고기 똥에서 양분이 나오지만 이 물속에 영양분이 있는 거지 슬러지에 있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저희가 슬러지가 어느 정도 쌓이면은 오염적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치우고 있습니다. 바닥에 쌓인 침전물은 양분이 아니라 오염원이 될 수 있다는 거 미리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필터를 사용하면 사실 장점은 하나 슬러지가 쌓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필터를 깨끗하게 청소하지 않으면 오히려 물이 오염되기 때문에 그 청소할 수 있는 그 비용과 그 인력이 낭비가 되는 거죠.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세 번째, 합리적인 시설 투자로 인건비를 최소화하라. 다음 날 부자농부를 부산의 한 박람회장에서 만났습니다. 귀농 귀촌 농부들을 위해 마련된 홍보 부스. 저희는 무화학 비료 무농약이거든요. 그래서 물고기로 키웠기 때문에 저칼륨이에요. 신장병 환자분들이랑 암 환자분들도 선호하는 그렇게 바르고 건강한 먹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혹시나 필요하시면 저 뒤에 전화번호 있거든요. 유창한 말솜씨에 현장 주문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걸로 해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제가 다 키우고 재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집 딸인지 참 야무진 부자농부입니다. 그날 오후 박람회 일정을 끝내고 도착한 곳은 부자농부의 농장이 아닙니다. 여긴 어디죠? 여기 지금 공부하러 왔어요. 한 수 배우러 왔습니다. 와, 피곤할 텐데 또 공부라니 열정이 대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부자농부가 찾아간 곳은 토마토 농장. 이곳에서 뭘 배우려는 걸까요? 오늘 뭐 할 거예요, 저희? 유인해야지 위에. 저희 토마토 유인? 리프트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리포트요. 네, 타죠 뭐. 뭐든 새로운 일에 겁없이 도전하는 부자농부. 그녀의 열정에 흔쾌히 시간을 내어준 김정빈 씨입니다. 리프트쯤은 걷듯 본격적으로 토마토 유인 작업을 배워봅니다. 왼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왼쪽으로 돌려서. 왼쪽으로? 응. 반대로. 가마. 겉에 어. 걸거치게. 어. 그리고 축축제. 이건 떼고. 축제 이걸로 떼? 이거? 감고 났을 때. 첫 농사 배우던 때처럼 열심히 배우는 부자농부. 그런데 샐러드 채소는 어쩌고 토마토 농사법을 배우는 거예요?
아쿠아포닉스에 과체류인 토마토를 접목한 농가는 아직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선배 기수님한테 배워서 한번 접목해 보려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수확한 토마토인데 한번 먹어봐봐. 네. 맞아. 역시 선배님. 역시 짱. 맛있어요. 여기서 키우는 거는 유럽종이니까 값비가 좀 두껍고 단단한 편이고 무게가 좀 잘 나오고 크기도 크고 그러면 수확량은? 수확량이 훨씬 많지. 많구나. 크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아쿠아포닉스의 토마토 접목. 글쎄 가능할까요? 저는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이게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비료를 이렇게 계산을 해서 넣어서 이렇게 주는데 아쿠아포닉스는 일단 물 수질에 안에 어떤 영양분이 있는지 잘 확실하게 이렇게 잘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거를 해결한다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계속 도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공이 무엇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자. 이하는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총정리. 샐러드 채소 직거래 및 카페 도소매 판매로 총 연매출 1억 2천만 원.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도 총정리 들어갑니다. 첫 번째, 아쿠아포닉스 농법으로 친환경 채소를 생산하라. 두 번째, 철저한 수질 검사로 건강한 채소를 생산하라. 세 번째, 합리적인 시설 투자로 인건비를 최소화하라. 성공 비법 확인 완료. 저는 이제 다각화적인 문화로 하나로 자리 잡고 싶어요. 예를 들면은 뭐 6차 산업인 가공품이나 그다음에 교육,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널리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도전 자체로 아름다운 청년 농부 이하름 부자농부에게 역전의 부자농부 인증패를 드립니다. 이렇게 샐러드 채소 부자농부로 선정이 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그런 농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없이 도전하는 열정 부자 이하름 부자농부의 미래를 역전의 부자농부가 응원하겠습니다.